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의 수정 명령어도 끝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옆에 있는 요 팔레트의 특성 팔레트도 우리 잠깐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특성 팔레트를 열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객체의 색상이나 선 유형 등을 변경하여 적용시키는 명령이다. 자, 메뉴에서는 수정, 특성으로 가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수정, 다음에 특성 제일 위에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특성 팔레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명령어는 프로퍼티스, 단축키는 우리 컨트롤 1번 배웠었죠. 또는 CH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매치 프로퍼티스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의 특성을 한꺼번에 바꾸어 주는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성 창을 보면은요. 우리 여기에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쵸? 그 객체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1번에 가보시면 객체의 색상 그리고 도면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선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연습할 때 실선을 이용해서 그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면 예전에 우리 기본 도면 그리기에서 배웠던 파선 혹은 1.쇄선, 뭐 2.쇄선도 있고요. 자, 꼭 이 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에는 여러 가지 선의 종류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 종류를 또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선 종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선 종류 축적, 뭐 투명도, 두께, 그다음에 뷰에서는 X의 중심, 이 객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높이와 폭은 얼마인지, 뭐 이거는 당연히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객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원도 그리고요. 아이고. 자, 원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들은 얘는 원이고 얘는 라인이고 얘는 사각형이죠. 자, 원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특성 팔레트 창에 원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도면층.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색상 옆에 있는 도면층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요. 빨간색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선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선 종류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블록별, 연속, 센터, 히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센터로 바꿔주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1.쇄선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선 종류 축척.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보면 1.쇄선이 너무 나는 넓게 있다. 조금 더 좁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요. 얘를 0.5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 선의 간격이 조금 더 촘촘해지는 거고요. 너무 촘촘하다 하면은 이 선 종류 축척을 2로 해주시면 더 널찍널찍하게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종류 간의 간격을 조정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선 가중치는요. 선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선의 두께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요. 아래쪽에 선 가중치 표시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의 두께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보이거나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작업할 때에 우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굳이 두께를 실시각각으로 보면서 작업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두께는 또 Z축으로 하는 두께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굳이 하지는 않고요. 자, 형상 보시면은요. X중심, Y중심, Z중심에서 좌표,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아무렇게나 그려서 123.0441 돼 있는데, 자, 얘 수치를 제가 100으로 바꾸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 지름과 반지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특성 창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원주와 영역, 그래서 이 원의 영역까지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특성 팔레트 창이다. 당연히 이제 원이니까 반지름이나 지름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우리 사각형에는 반지름, 지름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 특성 팔레트 창에 보이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는 뭐 반지름, 지름, 중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점이 어디 있고, 그죠? 혹은 뭐 고도, 영역이나 길이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관한 내용들은 뭐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색상을 제가 얘는 초록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도 자, 이런 식으로 파선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은 선 가중치를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그죠?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 라인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바꾼 다음에 선 가중치 뭐 대충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성을 제가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색상이나 이런 라인들을 나중에는 하나하나 특성을 다 변경을 해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 특성을 또 이렇게 하나씩 그리게 되면은요, 이 특성이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려지게 돼요. 근데 나는 이 라인이랑 똑같은 특성, 똑같은 색상과 선 가중치로 라인을 속성을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인 클릭하고서 여기서 하늘색 선택하고 선 가중치 얼마였죠? 그러면은 또 라인 클릭해서 선 가중치 0.05mm였네 하고 다시 클릭해서 저 0.05 벌써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 어떤 속성을 내가 복사하고 싶다. 그래서 객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이나 다른 객체들의 특성을 내가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아까 잠깐 봤었던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기능인데요. 대신에 이 매치 프로퍼티스는 선만 복사하고 아니면은 가중치만 복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객체의 특성을 한꺼번에 복사해서 바꾸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객체의 특성을 초록색이고 선 종류를 파선으로, 선 가중치는 0.3으로 바꿔주었잖아요. 자, 이 특성을요, 이 라인에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매치 프로퍼티스 실행합니다. 단축키는 MA입니다. 그래서 소스 객체, 그러니까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특성의 객체를 먼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이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객체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특성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선 종류 따로, 선 가중치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치 프로퍼티스로 한꺼번에 속성을 복사해서
부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스 여러분들 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기능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또는요, 이렇게 특성 팔레트로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chang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객체의 색상이나 선 유형 등을 변경시키는 명령이다. 자, 그런데 이 change 명령어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자, 명령어 chng change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객체를 먼저 클릭하고요.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변경점 지정 또는 특성 나오죠. 특성 P 스페이스바 하면은 자, 너 색상 뭐 바꿀래? 도면층, 선 종류 축척. 여기 특성 팔레트에 있는 옵션들이 이제 여기 명령어 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성 팔레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명령어 창만 보고서 작업하시는 거죠. 자, 그럼 난 색상 바꿀래? 자, C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지금 3 초록색으로 돼 있다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자, 컬러 팔레트 불러옵니다. 자, 일단은 T, 뭐 COL 둘 다 한번 해봐요. 자, T 스페이스바 하면은 레드, 그린, 블루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도면층을 배우게 되면은요. 자, 이 도면층에는요, 색상이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트루컬러, 그리고 색상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색상별로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중에 내가 원하는 색상의 번호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나요? 일단은 이 번호 색상을 외워야 되고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내가 어떤 색상을 선택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명령어 창만으로 특성을 부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change 명령어라는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 팔레트 창 다시 컨트롤 1번 혹은 명령어 CH 입력하시면 이렇게 특성 팔레트 창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특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AD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도면층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CAD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아주 우리 도면 관리를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층은요, 투명한 종이들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겹쳐놓게 되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듯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분리한 것입니다. 자, 종이 한 장을 층이라고 부르고요. 각 층별로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며 색상, 선 타입 등의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 특성 부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객체 선택하고 그 객체 선택한 객체의 특성 팔레트에서 뭐 도면층이라든지 선 가중치, 선 종류 이런 것들을 바꿔줬었죠. 그래서 각각의 객체마다 특성들을 부여해 줬었는데요. 그 특성들을 같은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치 프로퍼티스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객체에다가 복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고 빠르게 관리하기 쉽도록 분리시켜 놓은 기능이 도면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도면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투명한 종이에 자, 도면층 1번이라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빨간색 선을 그리고요. 도면층 2번이라는 투명한 종이에는 이런 식으로 하늘색 팔각형을 그리고
도면층 3번에다가는 이렇게 선홍색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자, 얘네들을 층층층 쌓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도면층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도면층을 우리가 왜 만드느냐? 그죠? 자, 이 도면층 한 장 한 장 한 장마다 우리는 어떤 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층마다, 종이마다. 그래서 이 층에 들어가는 객체는요, 이 도면층에 설정이 되어 있는 특성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은 뭐예요? 객체 하나하나마다 다 특성을 부여해 줬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그냥 특성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 특성에 맞게 객체를 그 특성에다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도면을 하나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가 있는데요. 자, 수문선. 우리가 도면 그릴 때에는 외형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그리는 수문선. 그죠?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는 중심선. 뭐 아니면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선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외형선은 우리가 실선, 그것도 굵은 실선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문선은 어때요? 저 중간 굵기의 파선으로 그리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을 그렸을 때에 자, 이 선은 초록색의 파선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데 자, 이렇게 특성 그려놓고서 그쵸? 그려놓고서 여기 내서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서 자, 너는 자, 이렇게 클릭하고서 자, 너는 초록색의 그다음에 선 종류는 히든이고 선 가중치는 0.3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도면층에서 도면층을 수문선이라는 도면층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서 자, 이 층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수문선이라는 특성에 맞게 설정해 놓은 특성대로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도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궁극적으로 이 CAD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리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외형선 이라는 속성은 파란색이고 자, 굵은색 실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라인을 미리 그려놓고서 거기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미리 속성을 부여해 놓은 층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면은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층이라는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앞으로 도면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 도면층을 꼭 항상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도면층 설정하는 방법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는요, 형식에서 도면층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단축키는 LA 해서 명령어 레이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LA 스페이스바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도면층 특성 관리라고 해서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항상 0번이라는 도면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도면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수정을 할 수는 이렇게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있긴 한데요. 굳이 얘를 건드려서
작업하지는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요. 자, 도면층 만드는 방법 위에 보시면 도면층이라고 해서 이 아이콘 모양도 보시면 이렇게 종이들의 층층층층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위에 보시면 아주 조그만하게 노란색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요, 새 도면층이라고 나오죠? 클릭하면은 도면층 1번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도면층이 생성이 됩니다. 자, 도면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구분하는 것들은 선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용도에 따라서 이 도면층을 분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외형선은 굵은 선이고 그리고 선 종류는 실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특성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름을 이 상태로 외형선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의 이름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게 속성들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옆에 보시면 이제 이 도면층의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켜기, 동결, 잠금이는 잠깐 지나갔다가 색상 있죠. 그래서 요 박스를 클릭하시면은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상으로도 선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 색상대로 그대로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색상을 완전히 다 검정색 잉크로 바꿔서 인쇄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색상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색상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서 보시면 자, 빨간색이 색인 색상 1번, 다음 노란색 2번, 초록색 3번, 4, 5, 6, 7, 8, 9 보시면 색상 이름이 되게 짧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 숫자의 색상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도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외형선은 무조건 뭐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 도면층의 색상은 회사마다 아니면 작업하는 작업자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운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고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외형선 층에서 그릴 때는 파란색 색상으로 라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 종류, 외형선은 자, 이 연속이 바로 실선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래서 연속선으로 그렸던 거예요. 자, 연속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자, 선 가중치가 바로 선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선 가중치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값은 어디서 설정하실 수 있냐면 옵션에서 자, 옵션 자, 옵션에서요. 사용자 기본 설정 탭에 가보시면은요. 오른쪽 아래에 선 가중치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0.25mm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 가중치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두께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외형선은 좀 두꺼워야 되니까 0.5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 선 가중치도요. 여러분 물론 지정되어 있는 우리 제도 통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인쇄하는 프린트마다 0.5mm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잉크가 종이에 따라서 또 번지거나 아니면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쇄를 해보시면서 이 외형선이라든지 굵은 선들과 가는 선들이 잘 구분되도록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값은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플로 스타일 이것도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도면층에서는 보통 이런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 이 세 가지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뭐 이런 사각형이라든지 라인에 관련된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색상과 선 종류, 선 가중치로 구분을 시켜준다. 자, 그럼 외형선 도면층 만들어줬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새 도면층 찍고서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숨은선 엔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색상은 클릭하시고요. 자, 초록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숨은 선 우리 파선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실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선 종류에서 연속 저 숨은 선 층에 있는 A의 선 종류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선 종류 관리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센터와 히든 선이 알아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원래는요, 이렇게 연속선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의 그 선 종류를 불러오셔야 돼요. 자, 어디서 불러오느냐? 선 종류 관리 창에서 아래 보시면 로드라고 있습니다. 불러와야 돼요. 자, 로드 클릭 하시면 여기에 선 종류 추가 창이 뜨죠. 여기서 선 종류 이름을 여러분들 찾으셔가지고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숨은 선이니까 영어로 히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선 종류 이름에서 히든을 찾아봅시다. 알파벳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히든 히든 2, 히든 X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선의 축척과 관련된 거고요. 그냥 기본으로 히든만 되어 있는 선 종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 히든 숨은 선이 가져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히든 선을 불러왔으니까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숨은 선의 선 종류는 히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선 가중치는요. 외형선보다는 조금 더 얇게 한 0.3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도면층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중심선 엔터. 자, 중심선은요.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중심선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자, 선 종류. 얘는 중심선은 뭐였어요? 1.쇄선이었죠? 자, 그러면 선 종류 클릭. 중심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센터 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로드 눌러서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자, 센터는요. 열자마자 네 번째 줄에 센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긴 선 있고 짧은 선 있고 긴 선 있고 짧은 선 있고 찾을 수가 있죠. 자, 센터 확인 하고서 센터 라인 클릭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중심선은 센터 선 종류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선 가중치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얘는 0.09 해서 0.09 이상으로 가는 선을 설정을 하면은 잘 티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0.05는 또 너무 얇고 그래서 보통 이제 0.1 미만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09 확인 해주시면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도면층 세팅이 된 거예요. 이 도면층은요,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만들어서 구분을 시켜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아지면 또 나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게 도면층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도면층을 구분시켜서 도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층이라는 걸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닫아줄게요. 자, X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층을 설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층마다 내가 라인을 그려주느냐. 자, 화면을 잘 보시면은요, 위쪽에 자, 클래식 모드에서는 위쪽에 보시면 자, 요런 창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면층 관리 도구 창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0번으로 설정이 돼 있죠? 0번 우리 기본 도면층이라고 했어요. 자, 기본 도면층은 색상이 하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우리가 객체를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영키 누르고요. 라인 그려주시면 이렇게 저 하얀색, 왜냐면 0번 도면층으로 설정하고서 라인을 그렸으니까요. 뭐 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객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도면층 컨트롤 해서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면층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숨은 선 클릭하고서 자, 객체를 또 그려봅니다.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요. 원을 그리셔도 되고 다음 사각형을 그리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가지 객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면층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도면층을 바꿔놓고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선, 파란색 실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중심선으로 또 객체 그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죠? 자, 이 도면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또 편리한 기능들이 또 있어요. 자, 다시 단축키 LA 스페이스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면층을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그려 놓았는데요. 자, 이 도면층에서 특성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도면층으로 내가 그렸을 때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객체들이 서로 이렇게 색깔도 많고, 그죠? 그리고 복잡하니까 저 눈도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서로 객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라인을 그리거나 뭔가 도면을 그릴 때에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잠깐 필요 없는 도면층은 꺼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 이 숨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숨은 선 도면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자, 전구 모양이 있어요. 이 전구 모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선으로 설정된 도면층으로 이루어진 객체들은 보이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다만 객체는 계속 살아있고 그냥 눈에 보이지만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전구 모양을 키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도면층들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도면층은 비표시가 되었습니다 하고 갑자기 뭔가 알림창이 떴죠. 자, 그래서 현재의 도면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현재 도면층은 바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을 숨긴 처리했기 때문에 아까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이어 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도면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현재로 설정 있죠. 그래서 숨은선 클릭해서 현재로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도면층 컨트롤에서 우리가 눌러가지고 도면층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면층 특성관리창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결은 무엇이냐? 보시면 이렇게 현재 도면층은 동결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다른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도면층을 그 다음에 다시 동결시켜 주면은요. 자, 이때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켜기와 동결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제가 새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면층을 조금 빠르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다른 도면층으로 적용시켜 놓은 객체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객체가 하나, 둘, 자, 이건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객체를 제가 이렇게 전부 클릭을 하면은요, 모든이라고 해서 객체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뜨고요. 옆에 5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0번을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놓고 숨은선 도면층을 동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숨은선 도면층의 객체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5개가 선택이 됐는데 지금은 4개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을 끄고 켜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숨은선 도면층이 꺼졌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냥 객체를 이런 식으로 박스로 클릭했을 때 얘는 객체가 선택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컨트롤 A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자, 도면층을 분명히 꺼놨는데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 있는 객체가 같이 선택이 되고요. 5개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켜기와 동결의 차이는 무엇이냐? 켜기는 숨겨져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동결은 숨겨져 있으면서 수정도 절대 되지 않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켜기보다는 동결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켜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A라든지 이런 식으로 객체 선택을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딜리트를 눌러버리고 숨은선을 켜도 다시 복원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다 선택이 되어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는 켜기는 수정이 된다. 동결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결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잠금인데요. 자, 잠금은 말 그대로 이제 켜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결된 상태에서 잠금, 그러니까 객체가 선택은 되지만 수정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 제가 익스플로드 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래쪽에
잠긴 도면층입니다 하고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 명령어가 먹히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나는 객체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수정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시면 잠금 기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수정을 할 때에는 다시 잠금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플롯이라고 있는데요. 이 플롯이라는 거는 인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말하는데요. 우리 프린터 할 때에 이 숨은선 도면층은 난 인쇄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요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이콘 옆에 X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도면층은 우리 출력할 때에 출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롯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면층은요, 꼭 이 도면층 특성 관리 창을 열지 않아도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처음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 매치 프로퍼티스 특성 복사였잖아요. 그래서 난 이 객체를 이 숨은선 객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치 프로퍼티스 단축키 MA 스페이스바 하고서 소스 객체인 숨은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객체가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특성만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얘의 특성을 클릭하고서 자, 여기에다 부여하겠다 라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스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니면 자, 나는 이 객체를 외형선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특성 팔레트 창에서요. 도면층을 숨은선이 아니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외형선 도면층에 맞는 속성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번에는 자,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요. 나는 요거 중심선 특성을 부여하겠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위쪽에 도면층 컨트롤 창에서 중심선 도면층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으로 바뀌고 대신에 얘는 이제 현재 도면층도 중심선 도면층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특성 창에서 관리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매치 프로퍼티스 MA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 사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특성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치 프로퍼티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면층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 색상에서는 항상 도면층별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외형선이니까 얘는 여기 색상 탭에 가셔서 파란색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일단 도면층은 중심선인데 색상은 파란색으로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속성 자체는 중심선이라는 속성인데 그냥 이 색상만, 겉에만 파란색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색상은 변경은 굳이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같은 중심선인데 얘는 빨갛고 얘는 파랗고 그러면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색상을 입혀주진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색상은 그냥 도면층별로 해놓고 도면층 설정할 때 레이어 LA 스페이스바 할 때 도면층에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 그리고 선 종류 이런 것들도요. 선택했을 때 이미 알아서 도면층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정하지 마시고 도면층별로 해놓고 그래서 도면층에서 이렇게 선 종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층이라는 거는 속성을 우리가 미리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진 층들을 만들어 놓고 그 층에 맞게 객체들을
그리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면을 훨씬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도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층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잘 해두시고요. 앞으로는 도면층을 계속 적용을 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면층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